특별마을 4개 단지에 현대빌라가 가세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에 95.3%의 동의율로 최종 방점을 찍으며 선도지구 공모에서 3,000세대 미만의 단지라는 불리한 조건에 자랑스럽게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18일 오후 2시 샛별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샛별마을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께서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위원장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소유자분들의 참여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3년 좀 짧은 거 아니야? 라고들 말들이 많으신데요. 이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10년 기간을 단 3년만으로 7년을 단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전문조사기관인 부동산원의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를 거둘 때는 전자동의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겠다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엄청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2024년 11월에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에는 소유자님들께 추정분담금에 대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신탁사를 선정, 다음에는 소유주님들이 직접 투표로 건설사 시공을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계획인가가 일어나면 종전감정평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에 대해서 종후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후에 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요. 분양신청이 완료된 이후 수입과 비용이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이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주를 나가시고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조차 시간을 더 줄여주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3번 정도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통합 재건축은 수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모두에게 이익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기본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준공 이후 입주 이후에 엄청난 시세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개발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한 단지가 가능합니다. 분양과 상품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가 건축될 수 있고, 건축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하여 기본 용적률은 326%이고 최대 용적률은 450%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특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지원하고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 안전진단 면제 등 기간을 정말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개발 이익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서 수익을 더 높게 만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샛별마을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샛별마을 종전 용적률은 동성라이프 3부 우방 아파트는 평균 178.5%, 현대빌라는 85.2%입니다. 총 2,843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성라이프 3부 우방 통합 재건축 단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50% 확보가 가능했을 때 지상 49층의 전체 세대수는 4,342세대로 구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유주분들을 빼면 1,56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빌라는 66세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상 30층까지 계획 기준으로 받고 용적률은 275%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1세대, 추가로 145세대, 샛별마을 4,342에 현대빌라 211을 더하면 4,553세대가 나옵니다. 분담금 산정 구조를 보면 내가 앞으로 들어갈 아파트 가격에서
나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만큼 내면 됩니다. 그럼 내 권리가액은 무엇이냐? 종전 감정평가의 비례율을 곱하면 됩니다. 비례율은 이 사업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분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과 지출이겠죠. 수익이 지출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게 재건축 사업의 핵심입니다. 분당의 선도지구가 총 3구역이 선정이 됐죠. 그런데 2개 구역은 이미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그 설명회에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샛별마을은 분담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그 입장은 올해 4월 중에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특별정비 계획이 나와야지 수입과 지출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날은 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추정 분담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며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이외에도 흥미로웠던 점은 소유주분들께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존 평형대보다 더욱더 큰 평형대로 가고 싶어 하셨고 99%가 넘는 소유주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을 원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께서 말하길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히 말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사업성이 좋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져보게 된 설명회가 되었습니다.